이번 오사카 여행에서 투숙했었던 콜레드 오사카입니다. 오사카에서 가장 좋은 호텔이 어딘가 하면 반드시 언급되는 호텔 중 하나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했었던 생각인데 오사카가 관광객 수나 경제 규모에 비해서 엄청 럭셔리한 호텔들이 좀 빈약한 편이에요. 여기 콜레드랑 리츠칼튼, 세인트 레지스랑 W 정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역시 최고는 콜레드 오사카였습니다. 요즘에는 포시즌스도 생겼고 월드오프 아스토리아도 생겨서 잘 모르겠네요. 여튼 명성이 대단하니 한국분들 사이에서도 이미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저도 이번에 드디어 다녀왔습니다. 여기 시설이나 서비스 뭐 이런 건 당연히 훌륭해서 차차 천천히 살펴볼 건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관광에는 확실히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1박에 100만원 가까이 하는 가격을 떠나서 위치가 대중교통 이용에 많이 불리합니다. 오사카에서 렌트하시는 분들은 드물 테니 대부분의 분들에겐 단점일 것 같아요. 이게 지도에서 봤을 때는 히고바시역이 근처에 있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좀 걸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키타신치역은 말할 필요도 없이 좀 귀찮고요. 하고시마역에서는 남바역까지 한 번에 가니까 도톤보리 쪽 가는 건 나쁘지 않은데 거리상으로 훨씬 더 가까운 우메다 가는 건 정말 애매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택시 타고 다녔습니다. 대충 5,000원 정도 나오니깐요. 그냥저냥 탈만합니다. 여튼 여기는 나카노시마입니다. 오사카 하면 대부분이 떠올릴 듯한 도톤보리 쪽하고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확실히 오피스 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일에는 오히려 어수선해 보일 수도 있겠어요. 저는 주말에 가서 그런지 한산했습니다. 요리조리 길을 헤매다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을 가면 있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면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봤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투숙하시면 확실히 전망대를 따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전망이 너무 훌륭합니다. 저 아래층에서는 결혼식 같은 행사를 하는 것 같고요. 마저 들어가면 프론트가 나옵니다. 저 방울방울한 조형물이 여기 랜드마크처럼 알려져 있잖아요. 이걸 드디어 실물로 보네요. 여기 로비가 밤에도 정말 이쁘기도 하고요. 전망대를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기서 보는 야경도 훌륭합니다. 객실에서 보는 뷰도 좋지만 여기 로비도 충분히 고급스럽고 분위기 좋으니 실실 걸어 나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앉아서 체크인 기다리고요. 여기 한국인 직원분들도 몇 분 있어서 꽤 편했어요. 그리고 체크인, 물수건도 주고요. 웰컴 니혼쇼도 줍니다. 잔 색깔 변하는 게 너무 이쁘네요. 제가 이날 이용했던 객실은 주니어 코너 스위트 객실이었어요. 이때 일본 연휴인 골든위크였어서 좀 비싼 돈 주고 갔었는데요. 대략 1박에 150만원 줬습니다. 좀 지나치게 비싼 감이 있긴 하네요. 여튼 이 객실은 이그제큐티브 라운지가 포함이 돼 있어서 객실 들어가기 전에 애프터눈 티 먹으러 다녀왔습니다. 일단 뷰가 훌륭합니다. 콜레드 오사카의 북쪽을 보는 뷰인데 이쪽이 우메다 오피스 지구 쪽을 보는 뷰라서 고층 빌딩이 많이 보입니다. 전경이 좋으니 여기 라운지 오는 것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음식은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마실 것 마시면서 느긋하게 있기 좋은 것 같아요. 저녁에 해피아워로 오면 술이 많이 있는데요. 이 술이 많아진 것 외에는 저는 유의미한 차이점은 모르겠더라고요. 야경은 객실에서도 볼 수 있으니 저녁밥은 나가서 맛있는 걸 먹고 오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야 스위트룸이니까 그냥 왔다고 치지만 굳이 돈 더 내고 일반 객실에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를 추가할 메리트는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제 객실입니다. 딱 봐도 넓죠? 일본 호텔들 좁다고 말 많은데 사실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건 없습니다. 1박에 150만원을 쓰니 객실이 넓어지네요. 주니어 스위트라 거실이 분리된 형태는 아니고 침실 겸 거실로 구성된 것 같아요. 그 덕에 엄청 시원시원합니다. 침대에는 선물이랑 오리, 곰돌이가 있었고요. 이 침대가 넓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딱 5성급 호텔의 킹사이즈 침대예요. 침대도 침대인데 이 인테리어가 뭔가 올드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더라고요. 뭔가 딱 10년 전에 엄청 힙했을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저 검정색 마감들이 뭐랄까 피아노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양옆 선반에는 뭐 별거 없고요. 객실 조명이랑 냉난방 조정할 수 있는 태블릿이 있네요. 그리고 그 위로 독서등도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는 보스의 블루투스 스피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침실 오기 전 옆에 옷장방이 있는 구조고요. 옷장 매우 넓습니다. 이 옷장에 잠옷이랑 슬리퍼가 준비되어 있어요. 잠옷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침실 겸 거실 구석에 커피 머신이 있고 그 아래에 커피잔, 와인잔 등등이 있고요. 가장 아래 미니바가 있습니다. 어차피 안 건드리는 것들이지만 생각보다 구성이 빈약하네요. 그리고 뭐 포트랑 얼음통, 술도 있었어요. 편의점 강국이니 밖에서 사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침대 쪽을 보면 침대 옆에 빨간 1인용 소파가 있고요. 이 소파 뒤편으로 객실 공간이 쭉 이어지는데 여기로 욕조가 보이더라고요. 욕조에서 야경을 즐길 때 유리창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옆에 업무용 책상인지 식탁인지 큰 탁자가 있습니다. 조명도 있는 걸 보면 업무용 책상인 것 같긴 한데 소파도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좀 커가지고요.
어떻게 사용하던 투숙객 마음일 것 같네요. 이거 소파도 엄청 큽니다. 딱 봐도 뭔가 비싸 보이는 명품 가구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에 체크인할 때 줬었던 니혼슈가 있더라고요. 여기 양조장이 콜레드 오사카 전용 양조장이라고 해요. 딱 적당한 맛입니다. 이 탁자 뒤편으로 전경이 또 훌륭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잔해도 좋았어요.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사서 먹기에도 여기 탁자가 넓으니 장점이 있겠네요. 이 탁자 옆에 화장대가 있는데 이렇게 접고 펼칠 수 있는 구조는 처음 봐서 신기했고요. 이제 욕실입니다. 인테리어 색감은 어둡게 되어 있는데 채광이 다 들어오는 구조라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지진 않고요. 수전이 두 개 있는 올바른 객실입니다. 이 수전 뒤편에 수건이랑 가운이 마련되어 있고요. 수전 아래에도 수건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건데도 수건 많이 주는 곳들이 좋더라고요. 다 안 쓰더라도 넉넉한 게 기분이 좋잖아요. 일회용품들은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칫솔, 치약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헤어드라이기는 다이슨 검정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워시는 바이레도 제품이 있고 정말 특이하게 고데기도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건 여자분들한테 정말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욕조. 아까 봤던 것처럼 오사카 도심 뷰를 즐길 수 있는 훌륭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 옆에 샤워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역시 샴푸랑 컨디셔너도 바이레도. 화장실은 욕실이랑 따로 분리된 형태입니다. 일본 특급 호텔들이 주로 이런 구조더라고요. 깔끔합니다. 여튼 객실 여기저기 구석구석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뭐니뭐니 해도 이 오사카 도심 뷰가 정말 좋아요. 제가 투숙한 객실은 서북 쪽을 보는 뷰였는데 뭔가 랜드마크 같은 건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나름대로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야경은 또 다른 느낌이라 좋아요. 오사카 사람들도 야근을 많이 하나봐요. 야경 훌륭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는 날씨가 흐려서 전날보다 전경이 별로긴 한데 이것도 저는 나름 괜찮았어요. 콜레드에 투숙하신다면 확실히 돈 더 내고 아베노 하루카스라던가 공중정원이라던가 전망대를 찾아갈 필요는 전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베노 하루카스는 사실 좀 추천하는 편이긴 합니다. 여튼 비싼 호텔이니 당연히 저녁에는 턴다운 서비스도 해줍니다. 턴다운 서비스 때 객실에 차를 갖다 주시는 것도 좋았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이제 부대 시설 중 수영장입니다. 도심에 있고 빌딩에 들어있으니 당연히 수영장이 엄청 훌륭한 건 아닌데요. 딱 운동하고 쉬기에 좋은 곳입니다. 오사카가 늦봄부터 초가을까지는 엄청 덥잖아요. 이 시기에 오신다면 수영장에서 보내는 시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여기 아침에도 와보긴 했는데 조식 먹고 체크아웃 전인데도 다들 부지런히 이미 사람이 많더라고요. 밤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여튼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저는 수영장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챙겨서 갔는데요. 여러분들도 콜레드 오사카 투숙하신다면 기왕 돈 썼는데 수영장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영상은 못 찍어서 없지만 사우나도 있는데요. 정말 좋았어요. 헬스장은 그냥저냥 평범합니다. 이제 조식 40층 로비 옆에 있는 에트모스 다이닝에서 먹습니다. 스위트룸 투숙이라 라운지에서 먹어도 되지만 여기가 음식 가짓수가 훨씬 좋아서 일로 왔습니다. 샹들리에 이쁘네요. 일단 준비된 음식 구성을 보자면 만두가 있고요. 야끼소바 같은 것도 있었네요. 그리고 서양식 핫푸드들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거하게 먹도록 로스트 비프가 있고요. 베이컨, 소세지, 계란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빵 종류가 다양한 것도 좋네요. 이런 특급 호텔들은 확실히 빵이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 빵들 맛있습니다. 꽤 괜찮은 수준의 빵들이에요. 아침이라 많이 못 먹고 온 게 아쉬운데 정말 괜찮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들은 좀 헤비한 것들 위주로 당연히 이런 가벼운 것들도 있습니다. 과일도 있긴 있는데 과일은 동남아가 최고고요. 마실 것들도 구석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건 귀여운 포인트인데 애기들용 스테이션도 있더라고요. 이 뷔페 외에도 오믈렛이랑 에그 베네딕트도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오믈렛은 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잘 만든 오믈렛이고요. 에그 베네딕트는 역시 오사카답게 오코노미야끼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주문했습니다. 오코노미야끼는 어차피 소스 맛이라 그런가 엄청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계란 모양이 저렇게 각 잡힌 것도 신기하네요. 이거 맛있더라고요. 여기 뷔페 음식들은 사실 평범한 편이지만 이 에그 베네딕트는 정말 추천드려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콜레드 오사카 잘 다녀왔습니다. 요즘 일본 호텔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미친 것 같아요. 관광세라던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것 같고 프로퍼티가 새로 공급되기엔 이미 개발이 너무 된 도시들이라 공급도 제한적인데 요즘 일본 관광 수요가 그렇게 폭발하고 있다니까요. 가격이 미친 거죠. 그런 것들 감안하더라도 특급 호텔
호텔들 가격은 정말 다들 미친 것 같아요. 물론 힐튼 오사카나 스위스 호텔 같은 좀 낡은 것들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갈 수도 있긴 해요. 이번 오사카 여행에서 돈을 너무 많이 썼으니 다음에는 좀 아껴서 다녀오려고요. 가격적인 부분만 빼놓고 보면 콜레드 오사카에서의 투숙은 정말 최고였어요. 일단 직원들이 다들 너무너무 친절하고요. 한국 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또 든든하더라고요. 제가 일본어를 할 줄은 알지만 이게 한국 사람이 내 호텔에 상주하고 있다는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 점들에서 확실히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영상 초반에 말했듯 교통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관광이 주 목적이 아니라 뭐 그냥 뒹굴뒹굴하다가 밥이나 먹으러 나가고 그런 목적으로 오사카를 방문한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김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